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이 작은 기기 안에 담긴 경이로운 기술의 근간에는 트랜지스터라는 아주 작은 부품이 존재합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지난 수십 년간 인류의 삶을 혁신하며 끊임없이 작아지고 빨라지는 기적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지금 이 마법 같은 진보가 멈출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마치 거대한 기술 문명의 탑을 쌓아 올렸는데 어느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적인 장벽에 부딪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게 된 상황과도 같습니다. 과연 인류는 예측 불가능한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공학자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디지털 경험을 지탱해온 기술 발전이 멈춘다는 것은 인류의 끊임없는 진보가 위기에 처했다는 신호와도 같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전환점에서 인류가 마주한 근본적인 문제와 그 미래를 예측하는 흥미진진한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을 테니까요. 트랜지스터의 이야기는 20세기 중반 거대한 진공관 컴퓨터가 방 한 칸을 가득 채우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컴퓨터는 엄청난 전기를 소비하고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비효율적인 기계였죠. 하지만 1947년 벨 연구소에서 트랜지스터가 발명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 작은 실리콘 조각은 진공관을 대체하며 전자회로를 혁신했고 컴퓨터를 소형화하고 고속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 놀라운 진보는 무어의 법칙이라는 마법 같은 예언과 함께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965년 인텔의 공동 창업자인 고든 무어는 반도체 칩에 집적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대략 2년마다 2배씩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마치 예언처럼 이 법칙은 수십 년간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트랜지스터의 크기는 기하급수적으로 작아졌고 덕분에 컴퓨터는 손바닥 안으로 들어오는 스마트폰이 되었으며 엄청난 연산 능력을 갖춘 슈퍼컴퓨터가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트랜지스터의 끊임없는 축소 덕분이었죠. 마치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 나무가 하늘을 찌르듯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트랜지스터는 현대 문명의 거대한 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황금기에도 서서히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트랜지스터가 나노미터 단위, 즉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수준으로 작아지면서 예상치 못한 물리적, 공학적 난관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죠.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은 바로 발열이었습니다.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모여 작동하니 마치 작은 불덩이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엄청난 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열은 칩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범이 되었죠. 게다가 또 다른 골칫거리는 전력 누설, 즉 누설 전류였습니다. 트랜지스터는 기본적으로 전기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전기가 흐르면 켜짐, 1, 흐르지 않으면 꺼짐, 0, 상태를 나타내며 정보를 처리하는 거죠. 그런데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너무 작아지자 스위치가 꺼진 상태에서도 마치 문틈으로 바람이 새어 나가듯이 전기가 새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전력 효율을 떨어뜨리고 오작동을 유발하며 배터리 소모를 빠르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정점에 달할수록 오히려 물질의 근본적인 특성이 발목을 잡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인류는 단순히 더 작게 만드는 것을 넘어 물질 자체의 벽에 부딪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트랜지스터의 축소는 단순한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의 근원적인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안의 모든 지시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15분 분량의 2회차, 5시부터 10시 구간에 해당하는 전문 내레이션 스크립트를 작성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글자 수와 형식, 그리고 문체와 톤을 정확히 구현하며 이전 회차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섬세하게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손톱만 한 칩 위에서 원자 몇 개 수준으로까지 줄어드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마치 거대한 건물에서 벽돌 하나를 떼어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과 같죠. 이토록 미세한 영역에 이르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사용했던 고전 물리학의 법칙들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양자 영역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양자 세계에서는 전자가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고집 센 어린아이처럼 분명히 닫혀있는 문인데도 불구하고 벽을 뚫고 지나가 버리거나 동시에 여러 장소에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를 양자 터널링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트랜지스터가 아무리 작아져도 전기는 반드시 정해진 통로를 따라 흐르며 켜짐과 꺼짐을 명확히 구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양자 터널링 현상 때문에 전자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꺼져 있어야 할 곳으로 멋대로 새어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는 마치 스위치를 끈 상태인데도 전등이 미세하게 깜빡이거나 아예 켜져버리는 상황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원래 전기가 흐르면 1, 흐르지 않으면 0이라는 디지털 신호를 명확히 구분해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양자 터널링 때문에 0과 1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어떤 때는 0이었다가 또 어떤 때는 1처럼 행동하는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디지털 세상의 근간, 즉 켜짐과 꺼짐을 명확히 구분하는 스위치 역할이 근본적으로 붕괴되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트랜지스터를 작게 만든다고 해서 성능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오작동을 일으키고 정보 처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마치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시계의 부품을 너무 작게 깎아냈더니 부품 자체가 시시때때로 형태를 바꾸어버려 제 기능을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인류는 중대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반도체 기술 발전의 황금률, 즉 더 작게, 더 빠르게, 더 많이라는 무어의 법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원자 몇 개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우리는 물질의 가장 근원적인 영역에서 예상치 못한 물리적 장벽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이 장벽은 단순히 기술적인 난관을 넘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는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 컴퓨터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절망감과 동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는 불가피한 전환의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문명의 근간이 이제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벽이 되었다는 깨달음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죠. 마치 거대한 산맥을 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눈앞에 보이지 않던 거대한 절벽이 갑자기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이 절벽은 단순히 돌아가거나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의 등반 기술이 필요한 곳이었으니까요. 이처럼 트랜지스터의 한계는 단순한 공학적 문제를 넘어 인류가 과학기술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쌓아올린 기술 문명의 거대한 탑이 이제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물리적인 장벽에 부딪혔다는 사실은 참으로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원자 몇 개 수준인 1에서 2나노미터까지 줄어들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세상의 법칙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죠. 이른바 양자 영역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물질의 성질과 에너지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고전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전자가 특정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작은 알갱이처럼 행동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양자 영역에서는 전자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기묘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마치 한 번에 두 곳에 동시에 존재하는 듯한 파동의 성질을 띠다가도 특정 순간에는 명확한 위치를 가진 입자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전자가 마땅히 넘을 수 없는 에너지 장벽을 마치 유령처럼 뚫고 지나가는 양자 터널링 현상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양자적 특성들은 트랜지스터의 핵심 기능인 스위치 역할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립니다. 트랜지스터는 기본적으로 전기가 흐르는 길을 켜거나 끄는 역할을 수행하며 디지털 세상의 0분과 1분을 구분하는 장치죠. 하지만 전자가 제멋대로 터널링 현상을 일으켜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동해버린다면 스위치를 껐는데 전기가 통하고 켰는데 통하지 않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치 문을 굳게 닫았는데도 누군가 스르륵 통과해 들어오는 것과 같아서
더 이상 스위치에 온 오프 상태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의존해온 디지털 정보의 정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는 트랜지스터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절망적인 인식을 안겨주죠. 수십 년간 인류의 삶을 혁신해온 기술 발전의 황금기가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물리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이 흐르다 갑자기 거대한 댐에 막혀버린 것처럼 인류는 이제 이 댐을 어떻게 넘어서야 할지 혹은 아예 다른 방향으로 물길을 돌려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언제나 한계 앞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랜지스터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기존 컴퓨터가 0분과 1분 중 하나의 상태만을 가지는 비트를 사용한다면 양자 컴퓨터는 0분과 1분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큐비트를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병렬 연산 능력을 구현하며 현재의 슈퍼컴퓨터로는 풀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초전도 냉각 장치 속에서 신비로운 빛을 내뿜는 양자 컴퓨터의 모습은 마치 미래에서 온 마법 기계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다음으로는 인간의 뇌를 모방한 뉴로모픽 칩이 있습니다. 우리 뇌의 신경망처럼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고 학습하는 이 칩은 기존 컴퓨터의 폰노임한 방식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 인공지능 분야에 혁명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잡하게 얽힌 뇌의 신경망을 반도체 회로로 구현하려는 시도는 인류의 지적 탐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그래핀이나 탄소 나노튜브 같은 혁신적인 새로운 소재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실리콘의 한계를 넘어설 전기적 특성과 물리적 강도를 가지고 있어 미래 반도체의 주역이 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칩을 단순히 평면적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리는 3차원 적층 기술 역시 트랜지스터 밀도를 높이는 대안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마치 좁은 땅에 고층 빌딩을 짓듯이 제한된 공간에서 더 많은 기능을 구현하려는 인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류는 보이지 않는 물리적 장벽 앞에서 좌절하기보다 오히려 그 벽을 넘어설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자들이 밤낮 없이 머리를 맞대고 미래의 기술을 논의하는 모습은 인류의 지적 호기심과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경이로운 풍경입니다. 트랜지스터의 황금기가 저물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하나의 기술적 한계를 넘어섭니다. 이는 마치 증기기관에서 전기로 그리고 다시 정보화 시대로 넘어온 것처럼 인류가 과학기술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지금 그 변화의 목격자이자 동시에 미래를 만들어갈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비록 익숙했던 길이 막혔지만 인류의 지적 호기심과 도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미지의 길을 향한 더 큰 열망으로 새로운 문을 열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